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용 이동정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한 15개 정도 봤는데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또 혼돈되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사고에 대해서만 몇 개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용 이동정지가 직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좌회전하는 거예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정도 주면 될까?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7대3? 10%밖에 안 줘요? 이거 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큰데? 근데 좀 나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 자동차 과실을 90%로 봤어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직진하는 개인용 이동정지를 10%로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 7대3 정도 과실 비율보다 훨씬 더 개인용 이동정지를 20% 정도 높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똑같이 개인용 이동정지가 직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거야. 어디서든 왼쪽에서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쭉 직진하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을 하든, 좌회전할 때 과실 비율은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나도 개인용 이동장치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8대2 자동차의 과실 그렇게 본다는 거고, 이번에는 거꾸로 자동차는 직진하는데 개인용 이동장치가 오른쪽에서 좌회전 또 왼쪽에서 좌회전해. 이 경우에는 8대2였잖아. 아까 반대가 20% 바꾼 거지.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가 6 회전하는 차량이니까,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특히 좌회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자동차 직진하는데 회전해. 우회전에서 들어가. 직진 차량 우선 원칙이 있잖아. 그 경우에는 누가 자동차가 우선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도 이걸 뒤집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전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은 40,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개인용 이동장치 60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용 이동장치는 직진해. 근데 자동차가 우회전한다? 원래 직진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직진 차량이 40,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60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근데 이 경우에는 자동차가 우회전하고 개인용 이동장치가 직진하니까 과실 비율이 20% 감안하면 8대2. 그렇지, 8대2. 우회전하는 자동차의 과실이 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픽고잉을 타고 가는데 옆에서 앞에 가던 자동차가 뭐 우회전을 하는 거야. 근데 우회전을 하는데 나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꽝 부딪힌다고. 이런 사고가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동차 이 사이드 미러로 잘 안 보여요. 후사경으로. 그 오토바이나 킥보드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우회전에 박았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실이 자동차가 70이에요. 왜냐하면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간을 띄워놨기 때문에 차가 진입한 거거든요. 개인용 이동장치가. 그래서 그 우측 차량, 그 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70%를 본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나중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요. 완전히 우회전했는데 와서 추돌을 하는 경우랑은 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졌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 타다가 가끔 문 열잖아. 근데 뒤에서 와서 쾅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그 경우에 개문한 과실이 더 커요. 뒤에서 추돌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차를 세울 때 차량을 원래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택시 정차장에서만 원래 세우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바짝 접근해서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을 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과실이 그 뒤에서 추돌한 오토바이보다 문 연 차량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간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차를 세울 때 항상 옆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실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만약에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행하는 거야. 늦게 들어와. 늦게 쭉 들어오고 먼저 우회전하고 있을 때 과실을 그때는 8대2. 그러니까 이번엔 개인용 이동장치가 거의 8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용 이동장치가 늦게 들어오면서 우회전하는 걸 보고 와서 추돌한 경우에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8이라는 거야. 너무 크다. 이미 다 기우회전 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인용 이동장치 타시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가는 거야, 도로로. 그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되냐. 자동차가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쑥 나가. 그러다 사고 나면 개인용 이동장치가 7대3으로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자동차끼리 노회라는 게 차도 외에 차도가 아닌 곳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80%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용 이동장치의 과실을 70%만 본 거예요.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을 30%를 보고. 근데 이번에 거꾸로 자동차가 노회에서 차도 아닌 곳에서 진입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직진할 때 이 경우에도 자동차 과실을 90%로만 본 거예요. 노회, 일반적으로 노회 진입이라고 하는 것보다 10% 정도만 가산해서 본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또 하나 진로 변경 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은 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렇게 진로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위험하게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로 변경을 했다, 직진한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진로 변경 과실 알아요? 차대차 진로 변경 차량 과실 7,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이에요. 그래서 후미를 박으면 보통 진로 변경 차량을 60을 주고 그 직진하는 차량 40, 전면부나 측면을 이렇게 진로 변경하면서 보면 진로 변경 차량이 80, 그 다음에 직진하는 차량 20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옆을 치는 경우에, 이렇게 진입하는 차량이 옆을 칠 때 개인용 이동장치의 과실을 6대 4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자동차가 진입할 때 과실은, 자동차가 진로 변경하다가 칠 때 과실은 9대1. 자동차의 진로 변경 과실을 굉장히 더 높게 봤는데 그것도 너무 올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이런 과실 비율들을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고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돌은 개인용 이동장치 추돌하면 당연히 100% 뒤에서. 근데 이번에는 PM이 추돌했어,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를. 이 경우도 100%인데 대신 앞에 자동차가 이 어떻게 정차했느냐,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정차했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더 볼 겁니다. 아까 제가 문 열림 사고 얘기했죠. 문 열림 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문 열림 사고의 경우에는 개인용 이동장치 가는데 택시에서 문 열었다, 그 경우에 거의 운전 사고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인용 이동장치의 과실에서는 그거 보고 열어라,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다 100대 0 안 돼요. 왜냐면 개인용 이동장치 과실 잡는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실 비율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싸다고 개인용 이동장치 막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정말 돈 많이 들어요. 잘못하면 보험 처리도 안 되니까. 자동차는 보험 처리를 해도 하지,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별도로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타시고요. 이런 도표 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